안녕하세요. 네, 놀세이예린TV 오늘은 이렇게 전에 생방에서 봤던 노우주 언니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노우주 언니의 사연들 놀세이예린TV에서 또 이제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방에서 우리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언니 소개는 또 해야 되겠죠. 그 우리 언니가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안보 통일교육 강사로 지금 14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노우주라고 합니다. 네, 14년. 아이고, 강산이 한번 변해서 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를 만한 네. 그동안에 우리 정착을 안 하고 우주 언니가 엄청 고생도 많이 하고 대한민국에 들어서자마자 막 이런 거쳐도 겪고 했는데 왜 탈북을 하게 됐는지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의 이런 생활 어떻게 했는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니가 왜 탈북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은 왜 탈북을 했지? 그럼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지? 대한민국에서는 정착을 어떻게 했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탈북의 원인 그것부터 좀 알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탈북할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어머님이 원래 고향이 중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북한에서 이제 미공급이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주변에 친구분들이 돌아가시는 거 보고 죽기 전에 고향인 중국에 한번 가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그래 이제 착한 며느리, 좋은 며느리. 네. 중국에 이제 넘어갔다가 붙잡혀서 다시 북한에 넘어와서 북송됐네. 북송돼서 딱. 그러면 여기서 딱. 그러면 북한 이제 북송되고 막 이런 가정이랑 있으니까 그러면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살았고 거기에서 어떤 생활을 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가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편에 나눠서 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은 사람은 한 편으로 끝나는 게 또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살았고 내가 듣기에는 국경 가까이가 아니고 저 안쪽 평남도 쪽에서 살았다는 걸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쪽은 엄청 힘들어요, 탈북하기도. 네, 그래서 어쨌든 언니 지역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고향은 평양이 가까운 평안북도예요. 평안북도는 백리 운전벌이라고 쌀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미공급 되기 전에는 정말 몇백 킬로짜리 덕에다가 쌀, 옥수수, 콩을 구둑구둑 채워놓고. 그렇지, 우리는 쌀 독이 있지. 네, 제 키만한 그런 데다가 몇백 킬로씩 창고에다 넣어놓고 정말 좀 풍족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삼촌 중매로 제가 함경북도 청진에 시집을 가게 돼요. 내 시집을 평북도가 고향인데 함경북도로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 국경지대로. 네. 이제 저희 이유가 있었구만. 그래요. 저희 때는 또 뭐 자유연애라는 거는 당연하지, 꿈도 못 꾸지 못할 시절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당에서도 그렇고 부모님이 하던 일을 대를 위해서 하게끔 북한은 그렇거든요. 대를 위해 충성을 다한다. 네. 그러다 나니까 농촌 여성이 저희 아버지는 화가셨어요. 예, 그래 이제 평양에도 출장을 많이 다니셨고 좀 대접을 받는 분이셨고 이제 제가 태어난 거는 농촌이었고 농촌에서 시내로 시집을 간다는 게 북한에서는 정말 좀 그렇잖아요. 뭐 제대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따라서 가면은 갈 수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 자체도 없기 때문에 당연하지. 아가씨들은 시집을 한번 잘 가야 그것도 농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시내로 빠져나가는 그때의 방법이 군관들 뭐 그다음에 보안원들 그리고 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야 농촌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제 외삼촌 소개로 제가 키가 한 1m 80이 넘는 북한에서는 완전 구척이죠. 그런 사람을 이제 맞선을 시켜줘가지고 그래 중매 결혼으로 함경북도 청진에 시집을 가게 됐죠. 네. 그렇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국경지대 오기는 왔네. 네. 이유가 있었네. 나쁜 놈이네.
국경지대 시집 왔다고 바로 중국으로 튀어버렸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중국의 고향이니까 한번 가고 싶다 하는 걸 그 언니가 지금 소원을 이뤄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중국으로 가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는지. 그렇죠. 어. 네. 이제 제가 시집 갔을 때는 김일성이 사망한 그 해였어요. 94년도.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시집을 갈 때는 저희 어머님이 그쪽에 도시 쪽에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북한에는 베개가 다 둥근 베개잖아요. 맞아, 옛날 맞아, 맞아. 조선대에. 그 베개 5개에다가 다 쌀을 넣어줬어요. 그 베개 한 통에 쌀이 15kg씩 들어갔어요. 옛날 조선 베개가 얼마나 컸어요. 어머님이 근데 그 왜 베개에다가 쌀을 넣어줬어요? 왜냐면 도시에는 그때 당시에도 배급에 우전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밥을 많이 굶는다는 소리를 계속 이제 듣고 그러면 살았기 쌀이 때문에. 없으잖아. 베개 하나씩 터서 먹으면.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완전 웃겨. 시집을 갈 때 어머님이 좀 지혜로우셨어요. 그래서 베개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그러면 평상시엔 베개를 그 15kg짜리를 내려서 베고 자야 되는 거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시집에 가면은 시집에 이제 기존에 있던 게 있었으니까. 네. 그래가 이제 가장짐을 싣고 가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다 수화물로 붙여야 되니까. 평북도서 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때는 청진 신우주행 전구팽이라는 그러면 그 차가 있었지. 평북도서 베개에다 쌀을 15kg짜리를 그렇게 넣을 줄만 엄마 집은 괜찮게 살았다는 소린데. 그렇죠. 잘 살았죠. 그때 당시에는 또 농촌 쪽에서는 거의 다 잘 살았죠. 그렇게 뭐 쌀 걱정을 안 하고 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잘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진에 시집을 가니까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벌써 94년도 12월에 제가 시집을 갔는데 95년도부터는 배급을 안 주더라고요. 배급을 안 주고 하다 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직장들에서 83이라고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돈을 한 달에 이제 하루에 1원씩 해서 30원을 넣으면 한 달 동안 망가동 출근 행걸로 해줬어요. 체크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신랑하고 같이 그때부터 장사를 다닌 거죠. 이제 제가 그 저희 남편이 그 아주버님 집으로 두만강을 건너서 넘어갔다가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만났는데 이제 그 돈 가지고는 또 장사를 하자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붙잡힌 거죠. 붙잡혔는데 1년 동안 이제 노동 단련대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정부에서 정말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 전가를 북한 주민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말 조선노동당을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중국에 있는 친척들한테 도움받으러 갔다 온 거를 죄인 취급을 하고 반역자 취급을 하고 하다 나니까 머리가 돌아온 거죠. 여기서는 내가 평생 인간답게 못 살겠구나. 예,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못 해본 장사가 없어요. 예, 그때 당시에 청진에서는 이제 바닷가,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어가지고 바닷가에 이제 새벽에 나가면 3시, 4시에 나가면 배들이 들어와요. 그럼 그 청어, 이면수 한 마리에 이제 북한 돈으로 그때 당시에 4원 50전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몇백 킬로씩 사가지고 그걸 이제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 고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평북도 종주 쪽으로 해가지고 가면 거기는 이제 제가 살았던 이제 일가 친지들이 많으니까 또 다 이제 잘 살고 간부들 하고 있었고 이제 거기에다 가지고 가서 그 한 마리당 쌀 700g 내지 벼 1kg로 막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쌀하고 벼가 다 해가지고 4톤, 5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물고기 한 마리당 몇백 킬로 가서 나가서 그렇게 바꾸니까 그래 그거를 밤에 새벽에 이제 방아를 쪼가지고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이제 뇌물을 조금씩 보이고 그러게 이제 방아를 쪼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게 쌀을
한꺼번에 3턴씩 나른 거예요. 50kg짜리를. 예. 한 턴이 50kg짜리 20짝이에요. 60짝을 사람 타는 여객 열차에다 그걸 싣자 해봐요. 뇌물을 안 고이고는 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끌고 다닌 거죠. 그 이제 북송돼서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잡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중국의 친척들한테서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북한 군인들하고 원래는 이제 한 달 있다가 나오겠다 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친척 집에서 한 6개월 있다 나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 약속이 이제 다 무효가 됐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캐리어를 끌고 나온 거예요. 국경연선 쪽으로, 영종 쪽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때가 9월 말이어가지고 밀수꾼들이 북한하고 해가지고 북한의 약초라든가 송이, 뭉이 이런 이제 밀수를 한다고 밀수꾼들이 송행할 때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세관을 통해서 통제가 너무 심하니까 밤에 야밤에 국경연선의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강으로 물건들을 넘기고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밀수꾼들을 잡기 위해서 사복을 입고 중국의 그 이제 공안 애들이 그리고 변방부대 사람들이 사복 입고 그 잠복해 있는 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종 변방에서 붙잡혀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몸수색 다 당하고 전기고문 당하고 이제 일하다가 붙잡혀온 탈북민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너무 옷을 잘 입었고 캐리어에 다 한국 옷들이 막 정말 있었고 하니까 그 변방부대 애들이 나를 이제 북한 간첩인 줄로 오인을 하고 대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불면은 저희 친척들한테 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제 되지를 않고 제가 오히려 막 전기고문을 당하고 쇼크를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아니다.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믿지를 않아요. 조선족 그 변방부대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조선족 그 변방부대가 저를 신문하던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간첩으로 보이부 사람으로 잘못 오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니라고 제가 사실 여기 친척들이 있어서 돈 받아가지고 나가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명이 풀렸죠. 근데 이제 그 잡힌 사람들이 많아야 중국 변방에서 북한 보위부로 넘기거든요. 이제 제가 변방 부대에 한 보름이나 있었어요. 9월 초에 잡혀가지고 9월 한 말경에 북한 보위부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끌려나가게 돼서 북한 보위부에서 열흘 동안 갇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중국에 친척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왜 또 제가 빨리 나왔냐면 보위부에서 제가 청진에서 인민반장, 이제 유명위원장을 이제 겸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나니 보위부들은 이제 자기네가 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빚전화가 있었어요. 보위부마다. 이제 그 전화를 통해 가지고 청진 보위부에다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인민반장, 유명위원장 어느 동에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고 내가 이제 그게 사실 확인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한 가려고 한 게 아니다. 2002년도 3년도면은 거의 이제 남한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북한 보위부에서도 엄청 신경을 쓸 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해명이 빨리 돼가지고 제가 보위부에서 나와서 회령 단련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회령 단련대에서 3개월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김정일이 방침이 떨어진 게 탈북자들을 엄하게 다스리라. 쉬파리가 쉬를 쓴 것처럼 탈북자들이 한번 탈북해서 중국에 갔다가 붙잡혀 나오면 중국이 그렇게 먹고 살기 좋다. 짐승들도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다는 소리에 북한 주민들이 현혹이 돼서 붙잡혀 나올 때 혼자 나왔다가 다시 재탈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간다고 엄하게 다스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6개월 단련대 6개월 떨어졌어요. 회령 단련대에서 3개월 동안 회령 20일 그 수용소, 그 죄인들 가둬놨던 그 수용소 꼴짝에 들어가서 옥수수 따고 막 이런 일을 3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왜 3개월 동안 했느냐? 이제 북한에는 열차가 제대로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붙잡혀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한 4, 50명씩 돼야 더 집결소로 뽑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느라고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 나니 더 집까지 가서 일주일 만에 이제 뭐 청진에 있으니까 더 집결소도 바로 데리러 와서
우리 청진 거주지에서 6개월 다시 단련대 생활을 하다 나니 거의 근 1년 동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련대의 결국은 그러니까 북송의 그런 시련을 겪었네요. 저는 북송의 시련을 겪어 못 봐서 북송한 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항상 눈물 짓고 그 내가 쉽게 온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그런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노우주 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단련대 안에 어떤 상황이고 단련대에서 이제 그 다시 나와서 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오게 된 그런 노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